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4일 세계 경제 10분 만에 읽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세계 시장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요. Profit Recession, 기업 이익 침체에 대한 우려가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전 고점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뉴욕 시장은 고점 논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 제재 강화와 그 다음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8개 이란 석유 금수 조치 면제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5월 1일까지 그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요. 유가 원유의 국제적인 공급 차질이 우려가 되고, 이란은 약 오페크에서 일당 300만 배럴까지 미국 제재 전에 300만 배럴까지 공급하던 것을 최근은 100만 배럴까지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런 원인으로 해서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예상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거는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됩니다. 긴축은 특히 아시아 시장까지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죠. 또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를 의미하면서 비용 견인형 인플레이션까지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굉장히 큰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걸로 요약되면서 특히 약체국 경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는 동향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 지표는 신규 주택과 신주택 가격 지수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고, 주 말에 미국 GDP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당초 시장 부양 조치보다는 앞으로 구조조정에 부각을 할 거라는 정치국 회의 내용을 읽으면서 중국 시장이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구조조정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외신들을 점검하면서 상세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의 시장 뉴스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전 고점을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 보고로 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S&P 500은 올해 17%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다비시, 그러니까 완화된 연준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그 다음에 1분기 어닝 기업 실적 보고가 당초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장 전문가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점을 만들 것이라는 자기 기대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세계는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이 시장을 계속 고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라는 게 주요, 그게 동인으로 어닝 기업 굉장히 낮은 실적이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이지만 시장은 자기 믿을 것만 믿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투자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로키드 마틴, 코카콜라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다우존스는 0.55%, S&P 500이 0.88%,
나스닥이 1.32%를 큰 폭 올랐습니다. S&P 500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 고점이 2920선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미 넘어갔고요. 나스닥도 7900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S&P 500 기업들의 이유는 지금 1분기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지금 개선된 겁니다. 당초에 마이너스 2.8%까지도 2.7%에서 8%까지도 보였고 심한 데는 4.5%도 보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미 GDP가 좋아지는 추세만큼이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아마존이 2.2%, 아마존은 그 S&P 섹터 중에서 경기 소비재 온라인 유통이 소속하는 기업입니다. 그쪽이 당연히 좋았지요. S&P 500 11개 기업 중 10개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가 리바운드 했고요. 헬스케어는 올해 최근에 6.7%가 빠졌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15.6%, 트위터는 경기 소비재가 아니고 그 S&P 500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 SNS와 컨텐츠주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기업인 헬스브로가 14%를 상승했고 코카콜라가 2.7%,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5.7%,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 프록터 앤 gam블은 2.6% 하락했지요. 필수 소비재가 하락한 걸 그 S&P 500에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 국내 시장 동향이었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로이터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주로 오일 유가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미국의 GDP 데이터 금요일날 나올 강세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 주식도 주초에 약세에서 돌아서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로 에너지주가 똑같이 영향을 미쳤고요. 이 유가 상승은 수요 견인형일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비 증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은 좀 다릅니다. 그래, 인플레이션 속도가 이게 높아질 경우에 페드의 긴축 통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자극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달러는 상승했고요. 브렌트유가 74달러, WTI가 66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것은 장단기 국채가 단기 2년물 단기 국채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스티픈, 가팔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드 커브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 국채가 확대하면 금융기업의 이윤 마진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승했고요. 중국에서는 정책 완화 속도를 줄일 것이다 라는 1분기 경제 데이터 이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포커스 부각되면서 빠졌다 라는 게 글로벌 뉴스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마켓워치의 시장 뉴스도 로이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로이터에서 일드 커브에 대한 일드 커브가 가팔라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20.7 베이시스 포인트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면서
금융기업은 이익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색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악화가 된다는 것은 시장 경기가 미래 침체될 것이다, 보상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퇴의 의미가 있고요. 경기 후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확대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장에는 양호한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신규 주택 판매가 갑자기 늘었는데 작년에는 주택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침체할 것이라는 게 미 경제의 굉장히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소프트 패치, 어뢰가 맞으면 배가 침몰하는 곳, 그 배의 가장 약점입니다. 소프트 패치, 그 약점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구매자들이 이 능력, affordability가 주 키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페드가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장기 주택 대여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해서 수요를 진작시켰다는 것이죠. 주택 시장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들 미국에서는 8개 국가에 대한 이란 금수 면제 조치를 해제하겠다,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오페크와 러시아는, 오페크 플러스라고 합니다. 오페크와 러시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기들 $70 선에서 유가를 적어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유가를, 석유 생산량을 감축해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기들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란산 석유 수출 감축분을 보충해 줄 것이다, 느려서. 근데 시장 분위기는 썩 거기에 동의해서, 사우디가 좀 느리고 있지만 거기에 동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당초 오페크 감산 기준에부터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다시 조금 느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이란은 제재 전에 하루 30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지금 오페크 가장 네 번째 큰 이제 생산국이죠. 그게 100만 배럴까지 줄었으니까 200만 배럴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차이가 발생해서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여기다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미국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시장은 당분간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쪽으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 쪽으로 이제 전망하는 기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의 시장들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중국은 아까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0.5% 하락했고, 일본의 니케이 225는 0.2% 상승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0.2% 상승했네요. 네, 아시아 시장은 믹스 혼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4월 24일 세계경제 10분 만에 읽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산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